주말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즐거운 성탄 맞이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코스피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신권의 매도 역시 이어지면서 오늘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요. 코스닥이 닷새 만에 의미 있는 반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만 잘 골랐다면 성탄을 대비한 선물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경제 민주화 등에 없고 상가까지 진입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코스닥 시장이 더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984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전일 대비 0.07% 상승한 1981.8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까지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한 1,7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도 129억 원 매수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3천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479로 상승 출발했는데 오늘 게임주와 엔터주 위주로 오르면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19% 오른 483.7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죠. 기관은 한 3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200억 원 순매수 보였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0전 오른 1,075원 1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연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다가 오늘 마감은 하락했습니다. 10전 정도 하락한 1,074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원달러 환율이 한 1,070원대 중반 흐름 나타냈는데요. 연말이라 원달러 환율 좀 비교해보니까 지난 5월 고점 1,185원과 비교하면 110원 정도 하락했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한 70원 정도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까지 한 1,070원대는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마감 환율은 1,074원 2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 상승하면서 147만 4천 원, 포스코와 또 현대모비스, LG화학이 각각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LG화학은 1% 빠지면서 34만 4천 원입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삼성생명, 한국전력이 눈에 띕니다. 3% 하락하면서 연일 상승하던 한국전력이 내림세 나타나면서 28,800원. 현대중공업은 1.6% 조정받았습니다. 24만 원.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하면서 25,15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입니다. 특히 파라다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4.5%. 중국인의 입국 관광객이 늘면서 강세 나타냈죠. 4.5% 상승하면서 17,150원. CJ 쇼핑은 2.5% 상승했습니다. 27만 3,900원입니다. 다음도 1% 상승하면서 9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네, CJENM과 SM이 눈에 띄네요. SM이 10% 급등하면서 42,500원입니다. CJN도 4분기 실적 기대감과 또 무상증자 소식에 9.7% 급등하면서 74,000원. 포스코 IC도 오랜만에 5% 급등했습니다. 7,770원. 또 CJENM과 GS홈쇼핑은 각각 2%, 3%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과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입니다. 사흘 만에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 상승하면서 147만 4천 원입니다. 그동안 쏟아진 악재들이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다른 전기전자주는 다른 행보입니다. LG전자는 1% 조정받았고요. SK하이닉스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0.9% 내리면서 25,150원. 삼성 SDI도 소폭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0.3%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5만 3,500원입니다. 삼성전기는 이틀째 조정받네요. 1.4% 내린 10만 500원입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중에 전자 결제주들 급등세가 있었죠.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와 또 KG모빌리언스가 각각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날도 급등하면서 1,950원.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오름세였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는 각각 오름세였는데요. 문재인 테마주 먼저 보시면요. 대부분의 바른손부터 조광페인트까지 한 2% 정도 상승했고요. 반면 안철수 테마주도 오늘 오름세는 보였습니다. 특히 써니전자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안랩은
상승폭을 줄였네요. 0.8% 오르면서 45,550원입니다.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박근혜 테마주는 엇갈린 움직임입니다. 고령 메디앙슨을 제외하고는 종목들이 하락세인데요. 특히 이지는 11% 급락, 비트컴퓨터와 또 서환, 신우는 각각 9% 하락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이어서 대선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과학기자재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과학과 또 영인프론티어, 서린바이오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고 또 3.8% 급등했는데요. 과학기술부의 부활 기대감에 과학기자재 관련주가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산타의 선물은 게임주와 엔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컴투스가 10% 급등했습니다. 게임주가 정부의 게임 규제 경책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에 동반 강세 나타냈는데요. 위메이드와 게임벨은 각각 5% 급등했습니다. 엔터주도 SM을 시작으로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SM이 10% 급등하면서 42,500원, YG엔터테인먼트도 6% 올랐습니다. 61,200원, SBS 콘텐츠 허브 또 펜엔터테인먼트도 6%, 2%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SM입니다. SM이 소녀시대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컴백할 것이라는 소식에 10% 급등하면서 42,500원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 소속 그룹들의 글로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입국자 증가로 또 실적 개선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늘장에서 4.5% 급등했습니다. 17,150원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네오홀딩스의 인적 분할 영향이 미미하다는 증권사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좀 하락했는데요. 마감가는 좀 줄였습니다. 2.8% 내리면서 11만 9천원입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던 CGN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10% 가까이 오르면서 7만 4천원,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또 호재로 겹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가 내년 중저가 화장품 수요 증가로 상승 성장이 예상되면서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네, 코스맥스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종가상 2,000을 만들지 못하고 아쉽게도 이번 주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종가는 1,981선이었고 내일은 아시다시피 성탄절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글로벌 주식시장 모두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남은 거래일수 딱 3일 정도인데요. 이번 주 주간 전망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절벽 관련된 이슈가 며칠 안 남은 이 올 한 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데 그 외에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이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셰리나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절벽 이슈 이번 주 내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플랜 B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 그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일단 휴가 떠났죠. 그렇다 보면은 조금 좀 연내는 어떤 그 해결 방법은 그 찾아낼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타결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상당히 한 4% 넘게 빠지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삼성전자 한 2%가 넘는 상승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EU의 그 제소에 대한 움직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내 평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유념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그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 그리고 유로존의 양적 완화 기조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양적 완화 기조들이 다들 이제 그 돈을 계속
계속 푸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약소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반적인 뭐 그 환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환율이 절상되는 그런 상황들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 다소가는 좀 수출 채산성에는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코스피 시장 지수를 조금 좀 이번 주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어쨌든 연말 윈도우 드레싱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것 따라서 연간 수익률을 새롭게 뭐 만들어내는 전략보다는 이때까지 만들어낸 어떤 그 수익률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아무래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매우 좀 조용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상 대선 이후에 시장은 오른다라는 상승 공식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짚어주셨듯이 삼성전자가 급락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2천에서 조금 더 멀어진 감도 있는데요. 사실상 여당에서 당선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일부 테마는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뭐 전자결제 관련주 올랐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시장 그 공약 그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그 공약을 너무 그 기대감을 크게 갖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일단은 안정 기조 속에서의 변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 텔레비전에서 모 인사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혁신과 개혁 이 두 가지 논점을 놓고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그 아무래도 자전거가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신발끈이 풀어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발끈을 매기 위해서 자전거를 내리고 신발끈을 매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자전거를 계속 끌고 발을 굴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전거를 끈을 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더욱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부분은 아무래도 핵심은 개혁이다라는 것 따라서 상당 부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작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은 절대적으로 그 금물이란 말씀 드리고요. 오늘 특히 뭐 대선 테마주들 이제 그 낙오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치권 테마주들의 어떤 그 탈락 부분 많이 나타난다. 오히려 이제 그 신정치와 관련된 그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그 당선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인수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할 것이고 전반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들 서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그 신정치 테마주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복지 그리고 고용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 환약소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유럽이 시작을 했었고 미국에서 Q4라 불릴 만한 또 한 번의 양적 완화를 했었고 또 최근에 일본까지 뭐 아베 효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리 시작된 환율 전쟁 속에서 다 이제 자국의 환율을 조금 약하게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누가 강세를 받아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고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70원 깨지는 뻔했잖아요 며칠 전에. 네, 그렇죠. 예,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환율 전쟁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미 환율 전쟁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일본에 있었던 일본 그 선거 이후에 아베 이제 그 총리 지명자 이제 총리가 될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보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일본 그 5번째 양적 완화를 올해 들어서 5번째 양적 완화 10조엔 새롭게 이제 그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총 5번의 그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총액을 따져보면 한 46조 원 규모.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그 1년 우리나라 총 생산액 그 GDP의 약 한 55%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의 어떤 그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본다면 우리나라 환율의 뭐 그 강세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 명약 관화한 사실로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실물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의 절상 부분 어찌 보면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어떤 요소
감소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금융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다행스러운 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원화의 절상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나라 원화 절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꼭 우리 뭐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순매수 기조 일단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입 물가 안정, 물가의 안정을 통한 내수 부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좀 정책을 펴나가기가 조금 좀 쉬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나 IT와 자동차 이런 상황들에서 좀 봐야 될 텐데요.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뭐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IT의 대표 주자가 결국 두 가지일 텐데요. 반도체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 산업, 스마트폰 사업이 될 텐데 스마트폰과 반도체 두 사업 모두 우리나라가 전체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뭐 1, 2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미 뭐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자동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계속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 따라서 뭐 성장 모멘텀의 어떤 그 둔화세는 조금 좀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더욱더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은 대형주,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업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과 수입 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기업 채산성, 특히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의 어떤 그 기업 채산성의 악화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원화 절상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IT보다는 차, 그리고 차 중에서도 중소형주, 차 부품 쪽에 있는 기업들 투자하기가 조금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도 언뜻 한번 해봤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시즌은 아무래도 수익률 지키는 시즌, 윈도우 드레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3일 남은 시장은 뭐 대형주 결국 뭐 안정화 과정 들어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는 이제 그 안정화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끊어가는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이앤홀드 전략과 트레이딩 바이 전략 뭐 두 가지를 놓고들 흔히들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이앤홀드 전략은 이번 연도에 사서 내년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바이앤홀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전략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전략, 트레이딩 바이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특히나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함에 있어서는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어떤 산업,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4분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 꼭 보셔야 되겠고요. 2013년 특히나 1분기에 산업의 턴어라운드 부분들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그 대외적인 변수들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뭐 경기 둔화 부분 이런 부분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약소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워낙 강세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그 긍정적인 측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온다라는 것 따라서 조금 이런 상황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그 환약소국 입장에서 수출 채산성 중소기업에 좀 더 불리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조금은 좀 대형주 쪽에 치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그 적절한 배분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어떤 대형주, 어떤 중소형주를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대형주조차도 트레이딩이 마땅한지 포트폴리오 구체적으로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일단 뭐 대형주하고요, 중소형주 각각 한 40% 그리고 나머지 현금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현금 항상 15% 20% 꼭 좀 비중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4대 2 비중이 좋겠습니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자동차하고 IT를 25% 정도 꼭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수의 어떤 움직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 지수가 한 1.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 가장 큰 배경, 아무래도 삼성전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IT와 자동차 꼭 갖고 가셔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많이 들고요. 경기 관련주는 한 15% 내외로 해서 각 뭐 조선, 화학, 철강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순환매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어떤 업종에 절대 치우치지 말고 순환매 장세로 끊어가는 전략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뭐 40% 중에서요. IT의 부품, 스마트폰의 부품 그리고 장비를 15%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말 다가오고 있죠. 이제 그 자원 개발하고 배당 관련해서 한 15% 그리고 혁신 그리고 어떤 그 앞으로의 성장성을 무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 10% 정도 갖고 가시는 그런 큰 그림에서 한 80%는 주식 그리고 20%는 현금 이 정도 갖고 가시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무난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원화 강세 득과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으로부터 위클리 전략 잡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볼까 해요. 샘플러스로 가서 김형근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마음은 변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 무려 17거래일 연속 순매수. 투신권은 팔면서도 코스닥을 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마지막에 금요일 날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해외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 바로 이제 밸류 부담이 축소가 된 이러한 종목들,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러한 섹터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한 반등,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17거래일 연속에서 한 그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 재정절벽의 그러한 연내 합의가 지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사실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2,20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럼 업종별로 좀 사실 좀 살펴보면 거의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가장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가장 강했겠죠.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도 유입이 됐고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도 오늘 상승하지 못했지만 하락하지 않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강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선물 쪽의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물 쪽에 2,400계약 정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한 3,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장의 그러한 지수를 좀 지켜준 흐름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는 부분이 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19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투신에서 좀 매수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코스닥 쪽에서의 또 매수의 그러한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저는 연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1975, 2000포인트 사이에서의 그러한 흐름으로 좀 마무리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제가 계속 낮에도 계속 시장 중계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1900선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을 80%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IT와 그러한 자동차 그러한 중심을 축으로 한 그러한 쪽에 계속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기존에 이제 민감주들을 잘 편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잘 끌고 가는 전략을 좀 피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의 그러한 관점이라면 관심을 가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현재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IT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오늘 강했던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바이오 쪽의 흐름 이러한 쪽 그리고 정책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나올 이제 정책 관련한 종목들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한 현재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까지 해서 어떤 강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강하게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을 좀 찾아가고 기다리는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펴온 대로 이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전략 그대로 좀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좀 양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현금을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기존의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내까지 해서 미국의 뭐 재정 절벽에 대한 분명히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현금만 있으면 이것저것 관심은 다 가져보고 싶은데. 자,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였던 특징주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빠르게 반등해 주었다라는 얘기 앞서 해주셨었는데 무엇보다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어준 주역들로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신지요? 예,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역시 이제 전일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좀 나왔었죠. 뭐 뱅가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있지 않나, 또 뭐 소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그냥 그 차익 매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 뭐 추천을 드리는 그러한 뭐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건 다 대부분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매물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뭐 145만 원, 155만 원 이런 사이에서의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직접 뭐 매매 가담을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의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도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뭐 IT 그러한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일전에도 이제 그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는 부품들, 이를테면 터치 패널에서 뭐 S맥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PCB 쪽에서는 뭐 BH라는 종목, 이 종목도 오늘 최근에 계속 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 부품주 중에서도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하락하지 않는 이러한 종목들 계속 지속 관심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반대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약간은 좀 관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뭐 파트로이나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추세가 유지되고 이러한 부품주 중에서는 터치 패널, PCB 업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특징 종목은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오늘 또 가장 강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 각 종목별로의 어떤 호재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뭐 특징 그러한 흐름은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전에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한국 뭐 사이버 결제라는 이런 전자결제 종목이라든가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은 많이 좀 주가 흐름이 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뭐 반등이 나올 타이밍도 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경제민주화 수혜 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강하게 또 올리기 위한 그런 또 이유가 좀 됐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어떤 성장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 부분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컴투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이제 AVCNC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원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어떤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밸류가 높았던 부분이 좀 인정이 됐었지만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졌었지만 그 부분이 추후에 차익 매물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약간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약간은 아니죠. 거의 한 30-4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수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특징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라든가 컴투스,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근 전문가님 특징지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모실게요. 더 자세한 얘기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성탄절 관련해서 휴장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아니 내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현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는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먼저 화면 보실까요? 자, 코스피는 1980인데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십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요? 새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네요. 최홍준 과장님은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 대표님은 미국의 재정 협상은 해결 가능하니 역시 분할 매수하자. 두 분 결국 결론이 같으시고요. 최 과장님은 내년을 위한 낙폭과대주 접근해보자. 삼성테크인 다시 한번 추천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김선현 대표님은 코스피 1970, 코스닥 500 밑에서는 사도 되는데 웰크론 선택이 좋아 보인다라고 준비를 해 주신 모양이네요. 자, 두 분 다 분할 매수해도 된다.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실 모양인데 최홍준 과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재정결벽 얘기는 우리 김 대표님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수급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수급 중심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10월 중순부터 한 10월 초반부터 11월 중순까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외국인 매도가 발생했던 부분들은 유럽계 자금이 아니고 미국계 자금이 환율 관련해서 차익 실현적인 물량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물량들이 해외로 유출됐던 그 금액은 거의 지금 크진 않고 다시 그 물량들이 11월 말부터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물량 외에도 향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이고요. 뭐 연기금 매수도 지금 계속 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투신권 환매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매수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 관련 이제 외국인 펀드로 자금 들어온 부분이 한 15주째 지금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한 31억 달러가 유입돼서 이제 이번 주 15주 좀 합치게 되면 금액이 400억 달러가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슈가 됐던 뭐 뱅가드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향후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안정성이 부과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매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재정 절벽이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가정하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절벽이 해결되기 이전에 오히려 주식 매수에 계속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플랜 B가 어제 실시가 좀 뒤로 미뤄지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 이외에는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투신권 이외에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도 좀 보셔야 되시는 게 중국 관련 종목들도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중국 내수주로 한번 차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전통적인 철강주, 화학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약할 거라고 봤지만 중국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화학주들 위주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봤던 부분이고요. 아직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시장도 내년에 가면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상쇄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 기타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한국 시장으로는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크다. 한국 시장으로는 유입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뱅가드 관련된 부분 상세하고 나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율 부분이 조금만 상세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연말 시즌에서 이제 배당 관련 부분도 이제 상적으로 메리트가 크진 않기 때문에 연말 윈도우 드레싱 관련 이슈가 있지만 차익 실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는 업종들 같은 경우 조금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더 오르는 종목들 위해서 수급이 받쳐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연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낙폭과대주로 접근하자라는 메모를 주셨던 거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고요. 한 가지 짧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사주고 중간에 계속 이렇게 좀 어디로 갈까 했던 돈들이 다시금 좀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배당 지나고 나면 뭐 쏟아진다. 프로그램 지금 차익 잔고가 뭐 6조? 예. 그래서 그 부분 뭐 1월 청산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3월 동시만기 청산 가능성 지금 환율 감안하면 충분히 이익을 좀 확정을 짓겠다 싶기도 한데.
지금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작년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종목들로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상대적으로 배당 관련 주식으로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입액이 적은 상황입니다. 네. 뭐 소수 업종 위주로 집중해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정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향후 흐름들이 이제 그동안에 채권에서 많이 집중됐던 부분에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위험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 같은 경우 지금 채권 비중이 60%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채권에서 차익 실현하면은 결국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도 세력도 나올 수 있지만은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 재밌네요. 계속해서 여담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 김상현 대표님의 역시 분할 매수해야 되는 이유, 재정 절벽 중심으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네네. 국내 증시로 온다면 한 200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일단은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실화가 안 되기를 좀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일단 뭐 현실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 위축이 당연히 되는 건 또 문제이고 또 하나 경기 민감주들이 또 가장 큰 피해를 입겠죠.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와 관련주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는다면 뭐 당연히 뭐 기계나 자동차 관련주들이나 뭐 상대 부품주 수출주는 관련주들이 IT 관련주들이 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또 만약에 합의가 또 되는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유동성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급격하게 또 증시가 빠르게도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17일 연속 일단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외국인들 역시 일단은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한 쪽으로 베팅이 들어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일단은 연말까지 해결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확실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한 내년 뭐 한 3월까지나 뭐 2월까지 정도로 해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임시 예산안 편성이 나쁜 게 아니고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시는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17일 연속으로 해서 거의 뭐 3조 이상 좀 많이 3조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두렵긴 합니다. 이 물량이 언제 쏟아져 나올지에 대한 부분. 갑자기 물량을 또 뱉어버리면 이게 장난이 아닌 물량이거든요. 네. 그럼 이 물량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또 매수 주체를 보자면은 낙폭과대 대형주들로 해서 매수가 다시 한번 또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2000포인트 이상을 안착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자 펀드화매 물량을 걱정하는 물량 자체가 2080포인트대의 물량 자체가 지금 걱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2080에서 2100포인트까지 일단 꾸준하게 매수를 끝내주고 그 이후에나 매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표들의 문제 없이 크게 문제 발생되는 게 없고 꾸준하게 지표들도 역시나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지난달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가 전월에 비해서 0.7%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업들이 일단 내년 사업을 좀 확장하는 그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도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정 절벽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일단은 등락폭이 단기간으로 거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영룡 과장님은 분할 매수 의견이 같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쪽. 하지만 내년에 뭔가 조금 실적 측면에서 기대를 걸 만한 종목에 투자하자.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 연말이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연말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년을까지 보신다고 하시면 굳이 차익 실현할 필요가 없지만은 중간에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진 업종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연기금 비중 거의 한 19% 가까이 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연기금 이제 매수 법규를 보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최대 5%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에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연기금들이 지금 새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업종들을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업종들 위로 다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급락해서 좀 들어오긴 했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업종들 위주로 연기금 매수가 다시 들어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코스닥 자체도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뭐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봐서는 아직 상승으로 다시 턴했다고 보기는 제가 어렵죠. 어렵다고 예.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이제 빠졌던 부분에서 일시적인 반등세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흐름이 계속 빠지지 않고 그 선을 지켜주는가 그걸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던 업종들 위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낮은 업종들 위주는 조금 피하시고요. 코스닥 업종 중에도 시가총액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업종 위주로 그래야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기업 이익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지금 기업 이익이 지금 이제 올해 1, 4분기 이후부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과거의 상황이 안 좋았던 이제 과거 2008년 이후 흐름 보더라도 1년 이상 내내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된 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은 3개 분기 정도 지금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낙폭 과대로 접근하시는 게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넘어가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영종 과장님이 언급하실 한 종목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잠시 후에 공개를 좀 본격적으로 받아보고요. 김선우 대표님의 종목 선정 기준도 명확하십니다. 코스피는 1979군, 코스닥은 500포인트 미치면 주식을 사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70포인트대가 일단 한번 올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좀 오지 않을까. 문제는 바로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내로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은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증시 자체를 1% 내외로 한번 빠뜨렸다가 한 1970포인트죠. 그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분위기가 좀 도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심리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닥을 제가 5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실 때 제 코스닥 포인트가 제 주봉을 열어놨는데 일단 보시면은 항상 그랬듯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450포인트 아래에서 높게는 55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반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딱 가운데 라인, 정중앙 라인이 바로 500포인트 부근인데 이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신 이후에는 언젠가 분명히 늦어도 가장 오래 걸렸던 시기 자체가 3개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개월 안으로는 다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 부분도 3개월이 걸렸고요. 항상 3개월 내로 끝나줬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셔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지금 거고. 샀다가 한 500 정도에서 팔아도 되겠고. 일단은 근데 만약에 500포인트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더 가고. 코스닥 종목들은 더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500포인트가 아니고 좀 더 오버슈팅해서 한 550포인트까지 이번에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당분간의 코스닥의 흐름들은 무조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중심으로 한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코스피 역시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한 종목 중에서 실적 중심으로 한 종목들로 매수를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배당주에 대한 팁도 좀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볼까요? 사실상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24일, 내일 또 휴장일 테고, 26일까지는 네, 매수해야 그렇죠. 되는데, 배당주 이거 너무 늦은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26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네. 상거래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배당주를 매수하시려면은, 그 배당주 중에서 어떤, KT를 말씀드리자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200일 전에 배당주 평균을 따져보면은 항상 배당을 주는 28일 이전 200일 전에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측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것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KT 같은 게 제가 일봉으로 따져서 봤을 때 200일 전이면 바로 언제냐 하면은 한 7개월쯤 전이잖아요. 7개월쯤 전이면은 지금 12월 달이니까 바로 포인트 자체가 이쯤이 됩니다.
이쯤. 그래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이 차트 흐름 자체 대부분의 이제 배당주주들이 항상 200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온 이유, 꼭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최대 뭐 100%까지 난 종목도 있었고 보통 적게는 30%까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 포인트로 한번 잡아드리고 올해 장을 일단 26일까지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장부터는 200일 전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당주들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당주 팁까지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되는 종목 가운데 낙폭 과대된 쪽 관심 갖자라는 얘기도 공통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뭘 살까요? 종목 얘기를 빨리 들어보죠. 최원종 과장님은 역시 삼성테크인. 예. 제가 기억하기로 삼성테크인, LG상사 그리고 뭐 메디포스트 일부 종목으로 예. 이제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실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관심 가졌던 종목도 수익 한번 실현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들어가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흐름 보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큰 폭으로 출렁을 했던 게보다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가는 모습이 연출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LG상사도 꽤 많이 올랐고. 예, LG상사도 오늘 뭐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 기관 매수 다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삼성테크인 다시 갖고 나온 이유는 내년을 감안했을 때 부담 없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찾다 보니까 네. 삼성테크인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조금 높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 다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보고 있고 여전히 삼성그룹 내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 구조가 견조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테크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우주 지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매각이 되지 않았다. 향후 이제 LG상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었던 GS 리테일 지분이 매각되고 나서 올라왔던 부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갖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내일 이제 26일날 시초가 좀 접근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고 한 65,000원까지는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내년에 부담 없는 종목 뭐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최웅용 과장님께서 주셨네요. 삼성테크인 1차 목표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자연 대표님의 종목도 역시 공개 받아볼까요? 네, 제가 웰크론한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종목 실적, 수급 차트입니다. 딱 그거 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가 제가 네모칸 그려드렸는데 이 박스권 뚫고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일단 오버슈팅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단계이고 그 다음 수급을 보자면은 자, 수급.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기관들이 지금 10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 들어와줍니다. 근데 웰크론한텍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955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작은 종목 기관들이 쉽사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 지금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퍼가치 7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8입니다. 8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EPS 664입니다. 그럼 퍼 10만 적용해도 6,600원 간다는 얘기인데 저평가 아직까 제가 좀 보수적으로 퍼 9만 적용하겠습니다. 9만 적용해도 종목 6,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셔가지고 꼭 편입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쯤 사면 좋겠습니까? 오늘 급등했는데요. 일단 오늘 급등한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갑자기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줬기 그렇죠. 때문인데 일단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하시고 제가 1차 목표가는 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딱 퍼 9 수준이니까 6,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퍼 10을 보시면 6,600원까지. 일단 근데 이 종목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길게 내년까지 보셔도 너무너무 좋고 내후년까지 보셔도 좋은데 일단은 그래도 올해 남은 실적까지만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역시 있거든요. AS 차례로 들어보죠. 우리 최 과장님 메디포스트. 네, 메디포스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좀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좀 바이오 관련 업종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바이오 관련 업종들 이제 7, 8월 달에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감 없이 기대감 갖고는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을 감안하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관련 실적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 감안하시면 메디포스도 여전히 한 10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여전히 좀 홀딩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전 대표님의 하이닉스 AS 27,000원까지 좋았는데. 그렇죠. 하이닉스 뭐 딴 거 없죠. 실적 아실 겁니다. 실적 아시니까 그냥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도 홀딩 AS로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웅종 과장님, 김선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즐거운 상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짠 1장 2부 마칩니다. 내일 저 기다리지 마세요. 성탄절 관련해 휴장이니까 저 회사 안 나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